자, 이번 시간은 제3자를 위한 계약 관련해서 볼 텐데 무조건 1년에 한 문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용어에 관한 부분이 주요 이슈, 그리고 30회드 문제가 상당히 더럽게 출제가 돼서 내용과는 무관하게 표현들이 이상해서 까다롭게 구성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 거, 일단 매매 계약과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만 필요하죠. 청약하고 승낙이라고 하는 거, 매도인과 매수인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등기 넘겨줘야 되고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대금을 지급하면 되는 관계를 가리켜서 일반적인 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 거, 이 매매 대금을 받을 사람이 제3자가 되는 특수한 형태의 매매 계약을 가리켜서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서 스토리가 이런 식이야.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이 되게 될 것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 되게 된다. 근데 여기서는 용어가 제일 문제야. 해서 야야, 내가 너한테 등기를 넘겨줄 테니까 너는 대금을 제3자에게 주는 게 어때? 라고 이렇게 자 요청한 사람, 이 사람을 요약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대응해서 자 좋아, 내가 등기 넘겨받고 대금은 병한테 지급을 할게 라고 했을 때 승낙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한다? 낙약자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용어가 제일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약자와 낙약자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가리켜서 우리 법에서는 보기라고 해서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매도인하고 매수인의 관계를 가리켜서 바로 이걸 뭐라고 한다? 보상관계 또는 뭐라고? 기본관계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제일 짜증나. 용어가 어려워서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줄 테니까 매수인한테 얘기하기를 너 등기를, 자 대금을 누구한테? 제3자에게 지급해 다오라고 했을 때 이때 매도인을 가리켜서 요약자, 매수인을 가리켜서 낙약자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 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를 보기관계에서 보상관계, 기본관계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구조야. 자,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개판돼 버려요. 그래서 지금 다시 매도인을 요약자, 매수인을 낙약자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를 가리켜서 보상관계, 기본관계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이것만 알면요 거의 문제의 한 50%를 해결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짜증나. 그래서 다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를 뭐라 부른다? 바로 자 보상관계,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를 또 경우에 따라서 기본관계라고 해서 다시 외울게. 요약자, 매도인, 매수인을 낙약자,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를 가리켜서 보기관계라고 해서 보상관계, 기본관계라는 용어를 씁니다. 해서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근데 이 용어 때문에 더럽게 어려워. 해서 다시 갑시다. 매도인을 요약자, 매수인을 낙약자,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짜증나네. 우리 매도인, 매수인 겨우 외웠더니만 이놈의 새끼들이 말을 어렵게 지금 요약자, 낙약자.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할 때마다 보통 처음 수업 받으시는 분들이 욕을 하고 지랄들이야. 이 새끼가 왜 복잡스럽게 그렇게 이렇게 일을 꼬이게 만드냐고. 그럼 단순하게 돈 받아서 병원한테 주면 되는 거지. 그걸 복잡스럽게 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게 만드냐고. 근데 자, 원인 관계에 있는 이 사람이 얘를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 얘가 지금 이제 수익자라는 이 제3자가 보통 누구한테? 매도인한테 받을 돈이 있단 말이야. 근데 매도인이 이렇게 해서 융통해 주겠다, 저렇게 융통했는데 잘 안 됐어.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한다? 아예 매수인한테, 매수인이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관계,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매도인을 뭐라 부른다? 요약자. 매수인을 뭐라 부른다? 낙약자.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아. 그런 대로 참을 만해. 근데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를 기본관계, 보상관계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보상관계, 기본관계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해서 이걸 보기 관계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이게 세팅이 돼 있어. 이게 암기가 돼 있어야지 지문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게 가장 기본이 되게 될 테고, 한편 매도인하고요 매수인의 관계, 자 제3자의 관계를 가리켜서 원인 관계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왜 얘한테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됐느냐라고는 원인에 관련된 관계, 원인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외울 게
뭐야? 그냥 보상관계, 기본관계 이 틀만 정확히 외우고 있으면 돼.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용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소화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 기본관계라고 하는 거 이걸 바로 지금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로 해석을 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상의 기본관계에서 하면서도 계속 버벅이요. 나 죽겠어 이것 때문에 내 성격 같아서는 이걸 없앴으면 법에서 좋겠다. 이게 결론인데 그동안 외운 게 아까워서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다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보상관계, 기본관계, 매도인하고 제3자의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원인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 잡아내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어려워요. 들을 때마다 헷갈리는 게 이 용어에 관한 부분. 아까 질문 주셨죠? 그 피담보채권이 뭐냐 해서 꿔준 돈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피담보채권.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하여튼 고생들이 겁나 많습니다. 어쩌다가 중개사건에 발을 담가가지고 피담보채권 같은 어려운 말을 다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좀 따봤자요. 실제로 남는 건 머릿속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까 우리 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수많은 중개업자들이 다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바보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그러면 이거는 퉁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하여튼 법이랑 아무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여튼 모르겠어. 하여튼 중요한 건 저처럼 법을 많이 알아도 실제 아무도 나에게 중개를 의뢰하지 않는다는 거. 왜? 뭐 얘기 물어보면 싸가지 없이 얘기를 해주거든. 제 주변에서도 뭘 물어봐. 그러면 아주 올바른 이바른 소리를 줄줄줄 해주게 되는데 모든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그냥 참고 넘어가라. 이렇게 이게 결론. 며칠 전에 누가 전화해서 내가 저거 손해를 입은 것 같은데 소송을 제기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변호사 비용도 남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지 말고 그냥 착하게 살아라. 근데 누가 자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해? 그것도 그냥 모른 척 해라.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능력이 있고 소장을 제시하고 손해를 입증할 여유가 있게 되면 굳이 연락 안 한다.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지. 굳이 문자를 보내갖고 주지 안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등등등. 말 많은 애들은 실익이 없다. 이 결론해서. 그래서 웬만하면 쌩 까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증을 일단 따야지 그때 가서 볼 일이고. 다시 보기라고는 겁나 어렵습니다.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서로 마주 보고 있잖아. 마주 봤으니까 이 둘의 관계를 뭐라 한다? 보기라고 이렇게. 아니, 그렇잖아요. 없어 보이는 건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없어 보이는 건 아는데 하여튼간에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계약할 때 서로 마주 봤잖아.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마주 봤으니까 보상관계 뭐라고 한다? 기본관계. 마주 보기. 이거 나중에 이것만 생각나. 그래서 어찌됐든 기억하세요. 보상관계, 기본관계. 제3자적인 계약은 들어가지도 않고 계속 용어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상관계, 기본관계 세팅이 되면은 제3자를 위한 약정을 맺어야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래서 이 돈을, 뭐 병도 있고 정도 있을 텐데, 일단은 얘가 나의 채권자가 2명 있는데, 얘 나한테 대금 지급하지 말고 나의 채권자 중에 한 놈한테 지금 지급을 하기로 하자.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이 병이 됐든 정이 됐든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얘기는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줘야 되고,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뭘 해야 된다. 자, 다시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자의 권리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 이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라고 해서 여기 이제 하나 이슈가 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의 제3자 보호규정, 요거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이게 30회 때 출제 이슈가 됐었는데, 자, 우리 다시 한번 가십시다. 통정 허위 표시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개가 출제 포인트. 첫 번째, 통정 허위 표시에서 이슈가 됐던 거. 자, 서로 짜고는 계약 무효다. 이것까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아. 선의 제3자 다 보호받을 수 있다. 선의 제3자 싸가지가 없더라도 다 보호받을 수 있다. 선의 제3자 과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 이슈가 됐었고요. 그런데 그 선의 제3자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거. 본인과 수익자라고
하는 거. 본인과 제3자는 어떻다? 선의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는 선의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얘기할 때 제3자를 위한 계획에서 제3자 수익자라고 하는 것은 선의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보셨고요. 거의 다 끝나가네. 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가 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계약 쓸 때 마주 보기 중간에 중개의자, 계약 공인중개사가 있고 양쪽에 의자에 앉아 있었거든.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를 뭐라고 그런다? 바로 보상관계 기본 관계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그래서 나온 얘기. 자, 계약이 소멸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계약이 소멸되는 게 첫 번째, 애초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다. 근데 계약이 소멸해서 무효는 이미 어차피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상태. 두 번째 주로 문제가 되는 게 해지하고 취소라는 것이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뭐였죠? 제한 능력자,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 이 세 개는 뭐가 된다? 바로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취소가 되게 되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공부했던 것이 해제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해제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이 해제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뭐였냐면은 해제권 행사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될 테고 원상 회복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원래는 이자 지급해야 된다. 근데 출제 포인트 합의 해제에 있어서는 어떻다? 이자 등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 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제권 행사를 하면 어떻다? 손해배상도 합의해제 말고 일반적인 해제에서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자, 계약의 소멸 주장에서 제3자 취소 해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보기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는 제3자이기 때문에 계약의 취소, 해제 등은 어떻다?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계약의 취소, 해제 등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한 문제짜리야. 자, 막 가슴 아픈 사연을 썰어 얻는 이가 주어 찾아서 제3자 해제할 수 있다, 제3자 취소할 수 있다.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될 때 전형적으로 답을 뽑는 지문 중에 하나가 제3자 취소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뽑습니다.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그 다음에 이 소멸의 효과와 관련해서 자, 제3자에게 부당이득 환원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사연 겁나 복잡한데 봐봐봐. 자, 요약자가 있었죠. 낙약자가 있었죠. 그리고 제3자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이 병은 자, 굳이 을한테 돈을 받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 자기는 채권만 회수하면 돼. 근데 여차저차 해서 병이 대금을 지급을 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계약이 나가리가 돼버렸네 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이 나가리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있냐면은 대금을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등기를 넘겨주지 않았다. 그러면 매수인 열 받았잖아. 그럼 뭘 한다? 해제권 행사하게 됐다고.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러면 이제 원상 회복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3자라고 하는 사람이 부당이득을 얻었느냐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제3자는 부당이득을 얻은 게 없습니다. 만약에 제3자에게 돈이 오지 않았으면 지금 관 속에 입관해 계시는 분은 매도인이 되게 될 것이다. 자, 돈 안 주면 제3자는 매도인을 죽여버렸을 테니까. 그런데 얘한테 대금이 지급됨에 따라서 어떻다?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생명을 지금 부지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부당이득을 얻은 건 누구다? 부당이득을 얻은 건 갑이 되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어떻다? 부당이득 환원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예 통째로 외우셔야 돼. 사연을 길게 깔아줘. 그리고 항상 지금 매수인 낙약자가 해제하고 제3자에게 부당이득 환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장난을 치게 된다고 해서 제3자는 죄 없는 맑은 영혼이야. 그래서 이때 손해자 제3자에게는 부당이득 환원 청구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자는 대신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내용 보지 마시고, 제3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계획, 제3자는 이제 오야가 되는 거야. 이 제3자의 권리는 변경, 소멸시킬 수도 없던 것이고, 제3자한테 돈 달라고 하면 그 혓바닥을 뽑아버리면 될 것이고, 제3자가 열받은 게 있으면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잘못이 됐든 간에. 그걸 깊이 갈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를 바라볼 때, 제3자는 오야야. 근데 당사자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직접 취소나 해제를 할 수는 없지만은 제3자에게 발생한 권리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가 돈을 받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고 제3자가 이미 돈을 받아버렸으면 제3자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크게 두 가지 출제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첫 번째 제3자의 권리는 어떻다? 해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3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돈 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3자는 대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오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3자는 일단은 돈 받을 권리 절대 뺏기지 않는다. 그런데 이 돈 받을 권리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제3자를 위한 계약 때문에 성립이 된 것인데 이 사람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자해가 돼버리거든. 자해가 돼버린다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가리가 돼버리게 되면 제3자의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고. 그럼 이렇게 가십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이 됐다 하십시다. 그럼 이 권리는 어떻다? 기본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 물론 무효가 되는 경우는 나가리가 되는데 그건 따지지 마시고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유약자와 낙약자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자, 지금 제3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해제나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의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허용되지 않는다. 자기가 자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제3자가 유약자나 낙약자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래서 하여튼 제3자한테 돈 달라고 하면 손모가지를 잘라버린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그림 가셔야 돼요. 일단 그림 보셨고 그 다음에 제일 통계적으로 많이 나오는 주제 이행 거절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려워요. 어렵다는 게 아까 매도인하고 매수인의 관계를 물어본다. 마주보기 매도인 매수인 마주 봤으니까 마주보기 보기 관계라고 본다. 보상관계 기본 관계라고 보게 된다. 이게 포인트라고. 내용은 다 알아요. 내용은 다 아는데 문제는 용어 때문에 힘들어. 용어 때문에.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를 물어본다. 보상관계 기본 관계. 그래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라는 사람은 보기에 근거하면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낙약자가 누구죠? 승낙했던 사람입니다. 매수인입니다. 그래서 보상관계에 근거해서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보기에 근거해서 어떻다?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뭔 소리야? 만약에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니까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보상관계기한 항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똑같은 논리구조로 자 지금 누가 매도인 자 요약자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3자한테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거야. 그리고 등기 한 달 후에 넘겨주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 둘의 문제 보상관계 기본관계 기한 항변. 그래서 이때는 역시 매도인은 자신의 채무의 등기 이전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잘 보실게 좀 약간 헷갈리게 느껴져. 자, 지금요. 갑이 자, 보상관계, 기본관계 개념을 보셔야 돼.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갑과 을이 마주봐서 마주보기 해서 나온 결론. 등기 이전 의무. 이건 이제 요약자의 의무가 되게 될 것이고 낙약자의 의무는 뭐가 된다? 대금 지급 의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돼. 다시 보상관계, 기본관계 의미가 뭐라고요? 등기 이전 의무하고 대금 지급 의무가 뭐가 된다? 보상관계, 기본관계. 그래서 요약자라고 하는 사람, 낙약자라고 하는 사람. 요약자는 뭐에 근거해서? 보상관계 근거해서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나는 뭘 할 수 있다? 바로 등기 이전 의무를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거. 낙약자라고 하는 사람, 승낙하는 사람 매수인 됩니다. 등기가 넘어오지 않으니까 제3자에게 등기를
대금 지급을 거절하겠다 해서 보기에 근거해서도 다 거절할 수 있다. 다시 보기 거절. 다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를 뭐라 부르고 보상관계, 기본관계라고 부르겠고 그 외울 때 보기 거절 이렇게 외워버리면 되잖아. 보기에 근거해서도 다 거절할 수 있다 해서 대금 지급이 없으니까 등기를 못 넘겨주고 또는 등기가 넘어오지 않으니까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걸 잘못 생각하면요. 을하고 대금을 병한테 지급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등기 이전과 대금 지급의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보기 관계. 그래서 보상 관계, 기본 관계 근거에서는 다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슈라고요.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미쳐버려요. 문제를 구성할 때 대항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항변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제일 감사한 말은 거절할 수 있다인데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을 안 쓰고 이 나쁜 자식들이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거절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 이렇게 가십시다. 보기 대항, 보기 거절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보기 관계 근거에서도 다 대항할 수 있다. 보기 관계 근거에서도 다 거절할 수 있다 해서 겁나 무식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대항, 보기 거절 해서 대항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게 되면 거절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보상관계, 기본관계 근거해서도 다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해서 보기 대항, 보기 거절 겁나 무식하게 외우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주요 이슈. 그러면 대항할 수 없는 게 뭐라고요? 나머지 원인 관계 기한 항변은 어떻다? 바로 대항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대항하고 거절할 수 있는 건 뭐에 한정한다? 보기 관계 근거에서도 다 대항하고 거절하게 된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용어부터 갑니다. 매도인을 가리켜서 요약자, 매수인을 가리켜서 낙약자 해서 매도인, 매수인 둘이 맞췄으니까 마주 보기 했으니까 보상관계, 기본관계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제3자련 계약이 세팅되게 되면 제3자의 권리는 보호받게 된다.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변경, 소멸을 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제3자련 계약이 소멸, 해제, 취소가 되게 되면 제3자의 권리가 소멸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3자 스스로 이 계약, 제3자련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 해서 묶어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매도인, 매수인에 의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제3자 스스로도 다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다시요. 자, 제3자의 권리는 지켜져야 돼. 소중한 거야.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이 사람들이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는 거 허용되지 않고 스스로 약간 의미는 다르지만 자해하는 의미로 계약을 취소, 해제하는 것 제3자는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슈 대항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럼 어떻다고요? 보기 거절, 보기 대항. 외울 게 뭐라고요? 보기 거절, 보기 대항. 그러면 원인 거절, 원인 대항 틀렸다 이런 얘기야. 거절이나 대항이나 표현이 나오게 되면 무슨 관계? 보기 들어가야만이 어떻다? 바로 대항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걸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보기 거절 이걸로 다 거의 다 해결되는 거고 또 하나 이슈가 보기 거절 세트하고 또 하나가 제3자의 권리 침해받지 아니한다 해서 매도인,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 당연히 허용되지 않고요. 소멸, 변경시키는 거 허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자 스스로 자, 취소, 해제 등을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거의 두 개 맥락으로 거의 모든 문제를 구성하고요. 상당수 문제는 바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요 표현. 근데 이제 표현상 보상관계, 기본관계라고 했는데 이걸 낙약자와 요약자의 관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기, 대항 이게 제일 어려워. 그래서 원인 관계 근거에서는 다 거절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가시면 개판돼 버려요. 대항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게 되면 다 보기, 거절 이렇게 정리하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소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문제 구성할 때 키워드를 딱 잡아버려야 돼. 그래서 취소, 해제는 제3자는 할 수가 없다. 또 자, 요약자와 낙약자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제 하나 툭 받고 중심축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여튼 제3자한테 돈 달라고 하면 그 손모가지를 잘라버린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제3자한테는 어떻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깊이 가시면 안 되는데 그냥 제3자는 너무나 소중한 아이야.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는 거 허용되지 않고 스스로 모가지를 쳐버리는 취소, 해제권 제3자는 행사할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제3자한테 사연은 긴데 제3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하여튼 제3자를 기억해서 제3자는 겁나 소중한 존재지만 선의 제3자의 범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보기 거절, 보기 대항이라고 해서 보상관계, 기본관계 기한 항변호는 대항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제3자를 기억 끝이에요.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살펴봅니다.